경윤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8일 일요일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잔잔하게 흘러갔었던 특성급 경주 강자들이 싹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 13, 14, 15경주, 16경주까지 배당이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비법의 좀 맞대결 양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양승원, 김시우, 김형환, 최석윤, 박진영, 류지열 선수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승원, 김시우, 김형환, 최석윤, 박진영,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용수, 황인혁, 최동현, 양승원, 박준성, 박성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용수 선수가 3, 4코너 돌아 나오면서 시속을 줄였었고, 양승원은 차를 빼면서 3, 4코너 3사코너 젖히기로 김용수를 살짝 넘어서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인혁은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윤재, 김시우, 전원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시우가 반바퀴 젖히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원규는 막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범, 류재열, 김형환, 문희덕, 황승호, 원신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태범 선수가 경주를 주도해 나갔고, 김형환 선수가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류재열하고 황승호는 따라가는데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진영, 최정권, 이으뜸, 김주석 선수 파업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박진영 선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정권은 이으뜸하고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진규, 김형모, 김원진, 류재열, 정경호, 배민구, 박용범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진규의 선행을 류재열이 3, 4코너 젖히기로 가장 먼저 선두권 공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정경호는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박병아, 황무현, 김민철, 정현수, 최석윤, 이재림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고요. 김영섭, 오기호, 김현경, 김시우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꼽자면 양승원, 김시우, 김형환, 최석윤, 박진영, 류지열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 강자 피한 김영수 득점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과연 김태범, 김형모, 비팝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도 굳이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현수, 김민철, 박진영, 홍희철 파업 선수가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고 가두면 김영수 고전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이번 정재원이 앞서 나가고 있죠. 하지만 전형적인 마크 추평입니다. 김슈가 있고 박성현이 있는데, 박성현이 때려봐야 11초대 중반 시속밖에 안 나오죠. 정재원, 박성현 믿는다면 박병화가 훌러덩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득점은 정재원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병화가 정재원을 넘어설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넘어서면 이으뜸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전 펼쳐 나가고 있는 문희덕이 그나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마크도 빼앗겼었던 문희덕 과연 재기량 발휘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있고 최동현이 있어요. 이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의 호미권 마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로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동현이 또 버텨내는 작전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15경주 최정권 전일 황인혁 앞선에서 줄 끊어먹기 나섰습니다. 직선 대결에서 황인혁이 간신히 최종권을 넘어섰어요. 최정권 아쉽게 득점에서 밀려나면서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았었다는 점, 최석윤, 정경호, 강준영과 호흡 맞춰 나가긴 버겁죠. 아무래도 원신제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박준성, 원신제, 배민구가 뭉치면 최정근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정근은 원신제와 타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원신제는 최정근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SS급 선수, SS반 선수인 양승원 그랑프리 때 죽을 썼죠. 바닥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졌어요. 반면 마지막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해 나갔었던 전원규 선전 8전 나가다 보니까 점수가 지금 양승원보다 전원규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양승원이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황인영 믿었다가는 전원규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승원하고 전원규의 타협 가능성하고 전원규가 저치기 나설 가능성도 함께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김영수가 전일 2차권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수에서 근성이 밀려나다 보니까 아쉽게 결승까지 못했었던 김영수,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얼떨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연대가 26기, 정현수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정현수가 특선에서 자리 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졸업순위 1위입니다. 졸업순위 바닥이에요. 역전이 됐죠. 김영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다는 점. 과연 김영수가 연대 세력인 비파업 선수들인 김태범, 김형모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현수를 중심으로 4명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저 김영수도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 입장에서는 이런 편성에서는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김태범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김용모가 후미권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때려주면 아무래도 반바퀴 지점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수가 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김용모가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서 1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이 때렸을 때 시속감이 좋거나 오히려 김태범을 달고 때리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협공이 이루어진다면 1번하고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도 경주가 흘러갈 수도 있죠. 정현수가 죽쓰긴 했습니다만 특선 올라오자마자는 성적이 괜찮았어요. 요즘 들어서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뿐이지 컨디션 괜찮습니다. 정현수가 죽기 살기 때려준다면 아무래도 산전수전 다 겪었었던 김민철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의 뒷자리를 홍희철, 박진영이 막해 나간다면 김민철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이 머리만 쳐준다면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비파업 쪽, 파업 쪽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사나 37입니다. 3사나 37 큰 경주에 강한 김민철, 정현수만 제대로만 활용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민철 머리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사, 37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영수가 시적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태범, 김형모 둘 중에 한 명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형모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 충분한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정재원이 컨디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재원의 연대가 김시우하고 박성현밖에 없습니다. 박성현은 때려봐야 11초 대 중반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죠. 정재원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문제가 박병하고 김주석, 이으뜸, 이재림이 내선 잡고 견제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정전 정도는 박병호가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연이틀 아무래도 좀 강자들에게 치다 보니까 박병호가 본인의 타이밍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림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때려주고 박병호 이으뜸 여기에 김주석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성이 못 넘어섭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이래저래 정재원이 뭐 득점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 정재원만 놓고 보더라도 박병호가 월등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는 점 3번과 2번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완벽하게 넘어서게 된다면 이으뜸이 쫓아갑니다.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3번과 6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병화가 정재현을 완벽하게 따돌린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재원이 원체 노련하죠. 몸싸움을 통해서 박병화 완벽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으뜸이 후미에서 기회를 노려본다면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박병화, 정재원 타협과 맞대결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재원이 뭐 그렇다고 뭐 정재원이 때리면 답은 없죠. 박성현 활약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박성현 정도는 박병화가 헐러덩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3번, 6번을 차선책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재원이 재기랑 발에 나간다면 2번, 7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경주가 정재원 완승, 박병호 완승 양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까다롭죠. 강자 피한 문희덕이 분명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요경주 때도 몸싸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전일도 2착이 아닌 3차권을 밀려났습니다. 물론 뭐 황인혁이 제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마크에 나가는 문희덕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무거웠었던 문희덕 강자 피했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문희덕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재 있고 최동현 있죠. 이들만 활약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희덕 뒷자리에는 김원진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3기 동기생에다가 기량은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김원진이 다소 좀 이료 경제에 강했다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저력이 있는 선수예요. 반면 문희덕은 그랑프리 때 선제를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동기생의 타협 가능성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4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 선행, 최동현의 선행이 있을 것 같은데 정윤재 선행 정도는 최동현이 넘어섭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차선으로 4번과 3번 동반 입상 쪽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4번이 2번만 활약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동현은 가만히 기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거나 먼저 힘을 쓰는 견준정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최동현이 윤진규를 몰고 가게 된다면 머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체 약은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최동현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윤진규만 제대로만 하게 나간다면 직선 짧게 수입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이라고 37이죠. 3이라고 37, 3이라고 37은 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그래도 강자 피한 경주이기 때문에 문희덕이 좀 더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하고 3번을 사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최종군이 전일 2를 낼 뻔했죠. 황인혁을 견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황인혁이 간신히 차 밀고 체면치를 했어요. 최종군은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강한 인상 남겼었던 최종군.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죠. 과연 최석윤, 강준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자존심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전일 보여준 경주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준성, 원신재, 배민구로 이어지는 정경호까지 가세에 나간다면 최종군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탑이라는 걸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종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신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군, 원신재도 최종군이 앞으로 오게 된다면 자리 양보하고 실내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굳이 싸워봐야 좋을 일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최종군이 최석윤, 강준영 챙겨 나가기보다는 원신재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 오히려 원신재 뒤에서 취입기에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박준성이 잘만 가준다면요 1번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몰고 와서 짧게 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충청권 협공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아무래도 1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이번 편성 아무래도 라인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5번, 2번, 7번,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일 끊어먹기 나섰었던 최종군이긴 합니다만 끊어먹기 못한다면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신재 입장에서는 박준성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펼쳐나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배민구가 컨디션은 나빠 보이질 않았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끌어먹기 나서면서 2차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기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정도는 최종군 고전하면 7위하고 73, 최종군 고전하면 7위, 73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종군이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원신재 입장에서는 굳이 최종군이 탑하자고 오는데 외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되죠. 본인 착순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 동반 입상,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쉽게 짜여진 경주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라인이 얽히고 섞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황인혁, 김영환, 류재열, 박영범은 87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원신재하고 양승원 쪽으로 경주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은 양승원이 그랑프리 때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 정도 착순권 진입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찍었어요. 때렸다가 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졌어요. 반면 전원규는 마지막 회차 때 출전했다가 우승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승원보다는 지금 전원규가 점수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전원규가 양승원이 재기량발에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두 선수 상대 전적 면에서는 양승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19년 이후 양승원과 전원규가 3번의 동반 입상 거뒀어요. 결승전 때 자리 잡지 못했었던 양승원 때렸다가 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습니다만 저력이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번이 좀 앞선에서 해결해 나가 3번이 7번하고 좀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양승원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박용범이나 황승호가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뭐 투지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황승호가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다시대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7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황인혁이 좀 때려주고 양승원이 충격은 협공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번이 때려주고 1번이 때리려고 할 것 같고, 양승원이 마크에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전원규는 기다리지 않고 저치기 타임에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전일도 황인혁 최종군에게 앞자리에 선행 나설 선수를 빼앗겼습니다. 저치기 나서려고 했었는데 결국 최종군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손으로 차를 밀었어요. 간신히 체면치려면서 결승 올라온 황인혁, 아직까지는 예전에 황인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한 5% 정도 부족한 황인혁이라는 점, 황인혁을 양승원이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원규도 지금 점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세에 오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황승호, 마크나 박용범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 3번하고 6번이라든지 3번하고 5번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원이 황인혁 믿다가 황인혁이 또 어설픈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승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전원규도 저치기 자신감 있기 때문에 3-6, 3-5 맞대결 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결코 쉬운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승원이 판단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3-6, 3-5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7번하고 3번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결승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인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신 다음에 저희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